네, 강프로입니다. 자,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정말 최악입니다. 지금 또 저가를 이탈을 했습니다. 9월 30일 날 월요일이죠. 이걸 보셔야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볼 때 무언가 뭐 성장에 대한 뭐 기틀을 잡고 있는 뭐 그런 것보다 지금 어디까지 내릴 수 있을 것인가. 그쵸?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걸 보셔야 되는데, 자,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게 필요합니다. 성장세.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내용. 그럼 주가가 내려갈 때 뭘까요? 앞으로 실적이 나빠질 것에 대한 내용, 이 부분이 있겠죠. 자, 그러려면 근거가 필요합니다. 뭐 삼성전자에 대한 자체적인 기술력이 요즘에 떨어지고 있다는 내용이 계속해서 발표가 됐죠.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주요 인력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전영현 지금 부회장이죠. DS 사업부 부문장으로 들어왔습니다. 5월 달에 들어왔고 인적 쇄신을 포함해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긍정적인 효과가 뭐 내년 중에는 들려올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가장 좋은 변화는 지금 경쟁력을 약간 조금 상실했다고 볼 수 있는 HBM, 그쵸? D램 파트에서 이거를 TSMC하고 같이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발표가 됐고 실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일단은 뭐 같이 진행하기보다는 여기 뭡니까 이거 HBM부터 우리가 확보를 해놓고, 즉 집에서, 그쵸, 지금 집에서 하고 있는 게 밀리고 있잖아요. 그 집을 먼저 확보를 해놓자.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5월 달에 전영현 부회장이 와서 첫 번째 한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가가 내려가는 이유 두 번째, 여기서 반등을 하는 과정에서 밸류에이션 콜이 나옵니다. 그 밸류에이션 콜은 가지고 있는 가치, 밸류에이션, 그 밸류에이션이 성장성을 감안한 무언가 비율, 그런 게 아니라 자산 가치에 대한 비율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내용은 시장이 압박을 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이 나오는 과정에서 뭐 한국 시장에서는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죠. 금투세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일단락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하락하는 부분은 다 빠졌다. 그렇죠? 이 구간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보유하고 있다면 매도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닙니다. 이게 하이닉스보다 앞으로 계속 조금 뒤처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밸류에이션 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내가 뭐 매도를 하거나 이동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 물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답답하겠죠. 하지만 삼성전자가 여기서 더 밀린다? 정말 한국 시장이 2천 갑니다.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한국 시장이 2천 간다.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이미 많이 처져 있는 이 상황에서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건 아닙니다. 지금은 매도하고 뭐 손절하고 그럴 단계가 아니에요. 저는 손절을 강조를 하고 상승하는 종목군들을 매매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저도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를 여기서 팔아갖고 다른 데서 간다, 이 자체는 조금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창신 메모리에 대한 부분. 그렇죠? 자, 창신 메모리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삼성전자의 기술을 가지고 가서 창신 메모리가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을 보였고 연평균 3% 정도의 성장세를 이루어낸 결과 지금 생산 능력 대비해서 한 10분의 1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순수히 웨이퍼 소비량만 봤을 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올 게 뭘까요? 미국 규제.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먼저 반영한 게 뭐예요? 삼성전자다. 그러면 여기서 삼성전자가 가격적인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내가 매도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될지다. 그렇죠? 지금은 절대 매도하는 구간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 타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움직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리가캠 바이오입니다. 지금 성장주죠. 그렇죠? 그리고 금리 인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입니다.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 상승하는 구간, 계속해서 상승하는 구간에만 꾸준하게 매매를 해오고 있죠. 자, 삼성전자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삼성전자의 HBM 장비를 납품할 수 있다는 딱 하나, 기대감이 발생한 종목은 어떻게 됐느냐 보세요. DI.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 상승하는 구간,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신고가 구간, 돌파 구간에서만 공략을 하자. 왜 이렇게 돼요? 선반영하니까. 뭐가? 가격이.
그쵸?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기 소통방 그리고 라이브에서 함께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공유를 해드리고, 여기 소통방은 장중에 제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왜 가격을 봐야 되고 어떤 종목을 공략하고 있는지를 함께 이야기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제가 다 공유를 합니다. 여기 뭐 바이오다인이나 이런 종목군들 유한양이 요즘 엄청 좋죠. 상승하는 구간에서 공략을 하는 거예요. 바이오다인 보시죠. 보시면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 돌파한 결과 지난 금요일날 20%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고, 이런 부분들을 왜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소통방에서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좋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을 내가 어떻게 보는지입니다.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 절대 보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에 맞춰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봤을 때 지금은 최악의 상황이다. 최악의 상황인데 삼성전자가 망하냐?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뭐 50년, 100년 뒤엔 모르겠는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아니다.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밸류에이션 콜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 맞춰서 창신 메모리가 지금 10분의 1까지 생산 능력이 올라왔다 그랬잖아요. 여기 DDR4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창신 메모리 측에서 중국에서는 사용을 하니까, 중국에 아무래도 소비량이 많잖아요. 중국에서 사용을 하니까 앞으로 기사에서 CXMT라는 부분이 나오면 모두 다 창신 메모리 관련된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창신 메모리는 지금 삼성전자 기준에서 10분의 1이 아니라 100분의 1이에요. 100분의 1 정도의 그 생산 능력이 갖춰진 것만으로도 삼성전자가 이렇게 그쵸 적용을 받았으니까, 이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앞으로 미국에서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자 지금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규제를 받고 있냐면, 자 미국 상무부에서는요 엔티티 리스트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고, 그쵸? 그렇다는 건 이미 포함을 시키겠다는 거죠. CXMT 즉 창신 메모리는 미국 기술이나 장비 접근이 제한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CXMT 창신 메모리는요 D램 칩을 생산하고 있는데 주요 경쟁자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걸 보셔야 되는데,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됐죠. 그러면서 강세를 보였었던 게 뭡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그쵸?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급등세. 그쵸? 그동안 주가 안 좋았잖아요. 중국에서 들어오니까. 그리고 바이넥스. 그쵸? 이런 정도의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규제를 하면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당연할 재간이 없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모르겠어요. 근데 규제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받게 되어 있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HBM과 같은 고급 메모리 칩을 생산할 경우에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걸 일단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 지금 이렇게 규제를 해 들어간 지도, 관세를 때리고 어디 뭐 하지 마라 그리고 엔비디아 측에서도 엔비디아에서 생산하는 그 제조 칩 중에서 가장 고사양 칩은 절대 중국으로 그 반출을 못하게 되어 있죠. 이게 우회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지금 다 박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지금 창신 메모리에 대한 성장세도 꺾일 수밖에 없다. 그런 가운데 삼성전자는 지금 뭐가 나오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최악의 상황에 있다는 거죠. 여기서 손절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이런 부분들, 가격이 선반영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쭉 내려갔기 때문에 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안 좋은 부분들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부각돼요. 야 삼성전자 망했다, 이 기술력 완전히 떨어지고 있다, 지금 뭐 창신 메모리 치고 올라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 계속 발생하거든요.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가격적인 부분만 딱 보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를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어떤 식으로 매매해야 되는지 함께 그쵸 라이브를 통해서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시면 좋고,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은 보지 말자.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도 필요하겠죠.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 시킬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 단기 보유 전략 즉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너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17페이지 이상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가져가셔서 공부하시고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도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가격 전략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합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드린 거고, 그걸 왜 가격으로 봐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해가 안 되면 영상 다시 보시거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이해가 된다면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 이제 다 내렸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